안녕하세요. 그래도 첫날이니까 방문가에서 행정사 신문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준희 행정사입니다. 어저께 인사하고 오늘 또 인사드리려니까 더 뻘쭘하네요. 자, 교재는 그 사례 단문집 요것만 써요. 요것만 쓰니까 기본서는 뭐 별도로 쓸 일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자료가 막 뭉탱이로 나갔죠. 뭉탱이까지는 아닌가요? 이게 몇 장이냐면은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가 나갔을 거예요. 9페이지구나. 근데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내용이 3번이 반복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페이지 보면 문제 1 있고 갑자기 판례가 있죠. 그래서 제가 판례를 갖고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을 하면 문제 2 또 판례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판례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3페이지, 4페이지 가보시면 4페이지, 5페이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1의 문제죠. 실제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의 답이 이제 판례였기 때문에 판례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문제 1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을 해보긴 좀 힘들죠. 지금은 수업 중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6페이지로 가시면 다시 또 문제 1이 나오죠. 그 문제 1 해가지고 강사 답안이에요. 강사 답안인데 왜 강사 답안인데 답안이 짧죠. 그거는 챕터 3 대상 적격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건 뭐냐면 제 책에 있는 챕터 3의 대상 적격을 그대로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쓰면 되고, 문제는 사안 해결 부분이니까 사안 해결만 제가 답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매 수업마다 나눠드리는 건 아니고 좀 이렇게 깊게 제가 핵심 요약을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단문 목차 잡기 때는 좀 심화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심판법에 한해서는. 근데 좀 깊게 들어갈 부분은 대상 적격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처분 사유 추가 변경 부분 그 정도가 깊게 들어가는 거죠.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라는 건 기속력하고 같은 논점으로 해서 기사동 부분의 어떤 판례를 본다는 거고, 사실 오늘 청구인 적격까지 나갈 것 같은데 그쪽은 제 사례집에 있는 것만 연습하셔도, 그러니까 판례는 굉장히 많지만 하셨을 때 그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새로운 문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올 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번 수업 때 중점은 심판법 같은 경우는 OX를 맞추는 거에 좀 중점을 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심판법은 사례 문제가 나와요. 사례 문제가 나온다는 건 긴 문제가 있고, 그러면 사례니까 일단 논점을 정리해야겠죠. 또는 문제의 소재, 논점의 정리 이런 식으로 쓰니까 이 목차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긴 문제 중에 어떤 논점이 지금 문제가 된다. 우리가 행정심판법에서 배웠을 때 청구의 적법성이라고 한다면은 청구의 적법성이면 요건이 문제가 되는 거죠. 주장의 타당성이라고 한다면 본안이 문제가 될 테고 이런 우리가 그 요건 중에서도 수많은 요건이 있잖아요. 혹시 여태까지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오늘 이제 첫 수업 때 스타트 끊을 때 할 건데, 자, 청구의 적법성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요건들, 재심판 청구가 아니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구제 절차가 없고, 그죠? 이걸로 나올 일은 없지만 청구인 적격, 대상 적격, 피청구인 적격, 그 다음에 청구 기간, 그 다음에 협의의 청구 이익 이런 것들이 논점이죠. 자, 그런 논점 중에 모든 게 다 논점일 리는 없을 거예요. 그 논점 중에 이제 대상 적격이 논점이 됩니다라고 썼겠죠. 썼으면 이제 두 번째 대상 적격이 여러분들이 외워서 써야 될 그런 내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외워서 써야 될 내용이라는 것은 지금 제 책 사례 단문을 보면 수업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무 페이지나 딱 펴보시면 있겠지만은 챕터 1 해가지고선 행정심판의 종류 이렇게 있고, 옆에 기출문제가 나오는데 기출문제는 핵심 요약 때 다 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번 순환 때는 안 할 거고, 그 기출문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옆에 써져 있는 짤막짤막한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15페이지 피면 챕터 3에서 대상 적격 해가지고선 1, 2, 3 이렇게 나오죠. 자, 요 부분을 쓰란 얘기예요. 요거를 그대로 암기해서 쓰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사례 적용은 이해하고 그냥 많이 읽어보고 그러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외울 내용은 이렇게 각 챕터마다 있는 그 쬐끔쬐끔한 내용, 물론 쬐끔하지 않고 길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외우시는 거고, 답안지에 이걸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써주신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사안을 해결해야죠. 자, 뭐 사안을 해결할 때도 써야 되는 문구는 몇 번 연습해 보면 알 거예요. 알 건데 문제는 사례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안을 해결한다는 거는 결국 사례 문제는 문제에서 OX를 물을 거예요. 적법합니까? 그러면 적법한지 위법한지, 뭐 추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추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OX를 묻겠죠. 자, 그러면 이 OX 부분은 사실 객관식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제가 뭐 다음 주에는 뭐 관할 부분을 좀 본다면은 만약에 이런 처분은 관할이 어딥니까? 뭐 이런 처분은 관할이 어딥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이거는 뭐 OX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겠죠. 연습을 하는 거는 최종적인 사안의 해결에서 답을 맞추기 위한 그런 과정이 행정 요번 단문 목차 때는 조금 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대상 적격을 쭉 연결해서 나눠드렸는데 대상 적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OX죠, OX. 그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중점을 둬서 오늘 수업은 할 거고, 자,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지금 목차 단문 잡기에서는 쓰는 연습도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심판법 쪽보다는 행정 비송사건 절차법 쪽에 쓰는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비송사건 절차법은 깊이는 굉장히 깊을 수 있지만은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렇게 깊게 나오지 않고 정리된 대로 그냥 좀 외워서 그대로 쓰는 문제. 어떻게 보면 법조문을 그대로 쓰는 문제는 아니지만 행정사법처럼 그냥 법조문 외워서 그대로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한 그 정도의 단문이 나오고 있어서 차라리 그쪽을 좀 여러분들이 좀 써보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진도 나가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매번 시험 문제는 미리 나눠드리는데 요번은 이제 스타트니까 지금 나눠드린 요 한 장은 다음 주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될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나눠드리는 거는 요거보다는 좀 양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짧아요. 짧으니까 물론 문제 3, 문제 2 이렇게 했는데 사안 해결 부분 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냥 아까 외웠던 이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챕터 3에 있는 내용 그대로죠.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뭐 챕터 4가 그대로 들어가 있을 테고,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챕터 5가 그대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지금 제 책이 이 사례 단문은 거의 여러분들이 딱 써야 될 양만 정리해서 넣어놨지, 뭐 이 내용을 오늘 왜 이렇게 모이셨죠?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부연 설명 같은 거는 기본서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없이 딱 써야 될 내용을 넣어놔서 제가 나눠드린 답안지는 요 내용이 그대로 갈 거예요. 아마 그대로 갈 거라서 자료가 자꾸 나가면 양이 늘어나는 기분이 드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답안지 형식으로 만든 거라서 요 정도 쓰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일주일 동안 외울 때 좀 참고하시면서 쓰고 그냥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 역시 뭐 이거 갖고 있어서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서 5월 3일, 5월 4일은 휴강이다라는 거. 그거 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서. 그리고 이 뒤에 강의 진도가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진도랑 틀릴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뭐 이거 딱히 볼 거 없으니까 버리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자료죠. 이 자료 오늘 다 숙지하고 가실 거예요. 수업이 끝나면. 그리고 여기서 뭐 이거를 반복해서 외울 문구는 없어요. 다만 집에 가셔서 제가 복습을 하라고 할 때 책을 복습한다기보다는 지금 6페이지부터 해서 제가 답안을 만들었죠. 만들면 사안의 해결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사안의 해결이라는 부분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판례를 다 보고 나면.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쓰는 거일 때 가장 두려움은 뭐냐면 암기는 아까 제가 했지만 논점의 정리는 뭐 이게 논점입니다. 논점을 찾는 연습이 중요한 거지 그거를 못 쓰지는 않아요. 논점을 찾았다면 이게 논점입니다. 쓰면 되는 거니까. 그 논점에 따라서 밑에 쓰는 그 내용은 암기가 안 된 거지 또 그 쓰는 거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사안의 해결 부분에서 아까 OX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답을 맞추고 틀리는 부분인데 그 맞추고 틀리는 과정에서 좀 더 예쁘게 쓰면서 맞추는 경우가 있고 좀 못생기게 못 쓰면서 맞추는 경우가 있겠죠. 점수 차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실무법 시험을 보고 나면은 답을 맞췄네, 틀렸네라는 거를 굉장히 이제 그 수험생분들은 걱정을 하세요. 나 그래서 원고 그 청구인 적격이 안 된다고 썼어요. 뭐 된다고 썼어요. 그거 갖고 굉장히 막 그러는데 사실 그거 갖고 떨어질 수 있죠.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보지만 1번에 뭐 논점, 그다음에 2번에 그 논점에 대한 어떤 단문, 그리고 난 다음에 3번에 사안 해결해서 논점이 하나 정도라면은 한 10점 정도의 분량이거나 아니면 뭐 15점, 20점짜리 논점이 큰 거면은 20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 아무튼 이 단문이 몇 점일까요? 이게 20점짜리 문제면 여러분들 만점은 한 15점으로 보시면 돼요. 뭐 강사가 써도 뭐 15점 이상 뭐 16점, 17점 이렇게 나오기가 좀 힘드니까 논술형 시험이니까. 그러면은 이 단문이 몇 점 정도 될까요? 거의 한 10점 정도 되겠죠. 그렇잖아요. 여기가 10점 정도 될 테고 논점의 정리 부분은 뭐 깨끗해봤자 1, 2점 정도. 그 다음에 사안 해결 부분이 많이 잡아봤자 그러면 강사가 썼을 때 뭐 17점 나온다고요. 정말 잘 썼을 때 많이 잡아봤자 5점이에요. 최대 점수가 5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예쁘게 써도 그러니까 제가 나눠드린 걸 똑같이 아무리 예쁘게 써도 한 4점. 시험이라는 그런 상황 하에 여러분들이 답안을 쓴다. 뭐 그렇게 되게 예쁘게 쓰진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외운 거를 쓰는 거니까 이거는 강사책하고 비슷하게 쓸 수는 있지만 그걸 바탕으로 갑자기 여기서 창작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시험 시간이 20점짜리면은 10분 내로 써야 되죠. 그러니까 8, 9분 정도 안에 써야 되는데 이거 쓰고 일단 문제 읽고 논점을 정리하고 답안 쓰고 여기에 투자하는 시간은 1, 2분이에요. 그렇죠? 1, 2분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예쁘게 쓰겠어요? 여러분들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예쁘게 쓰겠어요. 그래서 최대 점수 받는 건 한 3점 정도예요. 3점이면 여기서 답을 틀리면요. 뭐 3점 깎이겠죠, 3점. 답을 틀리면 3점 깎이겠죠. 그죠? 그러면 과연 이것 때문에 떨어졌을까요? 예. 이거 맞췄으면 붙었을 수 있겠죠. 근데 다른 거 잘 썼으면 이거 틀렸어도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이것도 못 쓰고 다른 것도 못 썼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도 3점은 챙겨야죠. 3점이라는 점수가. 그래서 이번 수능 때 OX라는 그러니까 이거 답이 뭘까요라는 거를 중점을 둘 건데 그럼 여기 있는 지금 제가 나눠드린 6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제 답 있잖아요. 제 답을 예쁘게 실제 시험 가가지고 쓸 수 없어요. 저처럼 제가 잘 썼다는 건 아니고 저는 판례를 이제 모니터에다가 펴놓고 그 판례를 드래그 복사해가면서 좀 끼워 넣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죄송해요. 제가 이거 동영상 공개될지 모르겠는데 뭐 공개되겠죠.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랬는데도 와가지고선 시간이 지나서 보면 좀 이상하게 써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뭐를 해보셔야 되냐면 집에 가셔서 강사가 그래도 조금 시간을 들여서 쓴 거잖아요. 요렇게 똑같이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베껴보면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안의 해결을 썼을 때 이거랑 똑같이 쓸 필요는 없지만 조금 더 예쁘게 써지는 게 좀 연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순환에서는 복습은 제 수업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복습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핵심 요약을 들었죠. 핵심 요약 때 저랑 좀 많이 반복하면서 외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게 내공으로는 좀 쌓여 있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은 이 사례 단문집을 한번 쭉 읽어보는 정도의 복습. 근데 시간이 안 되시면 그것도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 시간이 안 되셔도 꼭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사안 해결 부분 있죠. 그거를 집에서 똑같이 베껴보는 거.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오늘 진도로 따지면은 이렇게 아니면 좀 꼼꼼하게 예쁘게 차분차분 쓰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러면은 뭐 1시간 정도도 걸릴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매번 프린트 나가는 건 아니에요. 매번 프린트 주겠구나, 좋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번 프린트 주는구나, 너 부담스러운데, 그러지도 마세요. 그렇게 한번 베끼셨으면 버리세요, 이것도. 갖고 있어서 뭐 하실 건데, 버리세요. 똑같은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요. 똑같은 문제 나오겠죠.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진도별 모의고사나 실전 모의고사 때 문제 출제해요. 출제하고 똑같은 형식으로도 출제하고 살짝 바꿔서도 출제하지만 문제는 바뀌어도 밑에 사안 해결은 또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버리셔도 돼요. 물론 이걸 단가로 듣는 분들은 좀 모아가지고선 나중에 한번 복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제 수업 쭉 따라가실 분들은 그때 보고 버리세요. 그래서 계속 가져갈 책은 요 책이에요. 요 책이니까. 자, 이제 진도 나갈게요. 자, 행정심판법인데 지난주랑 똑같이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는 전체를 복습하면서 제가 이렇게 했고,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전체 시작을 해야겠죠. 자, 어떤 행정 작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행정청 갑이 이제 을에게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는 수단은 이의 신청이 있을 수도 있고 심판이 있을 수도 있고 소송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는 이제 행정심판이라는 거예요. 행정심판. 그러면 이제 을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거예요. 청구할 때는 맨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행정심판 종류를 먼저 택해야죠. 내가 어떤 행정심판을 청구할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자, 행정심판은 취소심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효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의무이행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의무이행심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택할 때 지금 이 행정작용이 뭐냐에 따라서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의무이행심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이 행정작용이 뭐일 때 의무이행심판을 우리가 청구하나요? 거부나 부작일 때죠. 거부나 부작일 때. 자, 그래서 거부나 부작일 때. 그 다음에 그럼 취소 심판은요? 또는 무효 등 확인 심판은요? 둘 다 그냥 처분일 때겠죠. 처분일 때. 근데 요 처분인데 무효 등 확인 심판은 이 처분이 정말 너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니까 아예 효력이 없다. 이 취소라는 거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데 그거를 없애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취소 심판이라면, 무효라는 거는 너무 나쁜 거라서 아예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효니까 무효를 확인해 주세요라는 무효 등 확인 심판인 거고, 그 다음에 취소는 그거를 취소해 주세요라고 해서 취소 또는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변경 또는 변경을 명해주세요. 변경 명령 이런 식으로 해서 취소 심판이 있겠죠. 자, 이런 심판을 우리가 종류를 택해서 행정심판 청구서를 막 쓰겠죠. 행정심판 청구서를 써가지고선 행정심판 청구를 어디다가 해요? 처분을 내린 갑한테 할 수도 있고, 그죠? 갑한테 할 수도 있고, 처분청 또는 그 처분청의 처분을 옳다 그르다 판단할 그런 위원회인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이 처분은 어떤 위원회에서 담당을 할까라는 것이 관할 문제죠. 관할 문제.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만약에 처분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관할이 어디겠어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인데 그거를 만약에 중앙에 보냈다. 또는 관악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그걸 소청심사위원회에다가 보냈다. 그러면은 관할이 잘못된 거겠죠. 자, 그래서 관할을 딱 정해서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판위원회에서는 심판을 열어요. 위원들이 모여서 심판을 열면 최종적으로 그 심판에서 이제 판단을 내리겠죠. 이 처분은 위법해, 이 처분은 부당해, 아니야 괜찮아, 뭐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을 심판위원회 판단을 우리가 재결이라고 하죠. 재결을 내리는데 판단을 하기까지 거치는 일련의 절차, 모든 절차를 우리는 심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심리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건 심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안 심리를 해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는데 자, 오늘은 요건 심리, 그 다음에 다 나가서 담배, 이분들은 담배 안 필까요? 나가서 뭐 커피 한 잔 더 하고 와서 자, 이제 본안 심리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자, 요건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안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요건이라는 것은 지금 청구의 적법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 적법하기 위한 어떤 자격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쭉 배웠지만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뭐 청구인의 적법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그로 인해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 갑이라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청구 기간 내에 써야 되고 그리고 지금 행정작용이라고 했는데 이 행정작용은 수두룩하게 많지만 그 중에 행정작용 중에 처분 또는 부작위 이런 것들을 행정심판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까 그런 처분 또는 부작위여야 되고 그러니까 대상 적격이 있어야 되고 자 그런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면 이제 본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본안으로 들어가면 자 을이 이 처분은 위법해요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 을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게 이제 본안 판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건 자체도 갖추지 않고 있다면 애초에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각하라는 재결을 내릴 테고 근데 요건을 갖추고 본안에 들어갔는데 그 본안에서 봤더니 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기각이라는 재결을 내리겠죠. 근데 이 처분은 없애는 게 맞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뭐예요? 인용이라는 재결을 내릴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각이라는 거는 물론 위법 부당하기 때문에 없애는 게 맞을 것이다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지만 그냥 적법한 그런 처분이지만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처분을 취소시켜 버리면은 뭔가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유지하는 사정 재결이라는 것도 기각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결이 나오게 되면 이 재결 중에 재결이라는 건 여러 가지 효력이 있어요. 자, 그럼 효력을 이 책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자, 이게 영업정지 처분이라고 해볼게요. 자, 작용이 나왔는데 이게 영업정지 처분이에요. 처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 영업정지 처분을 통해서 저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 행정심판이 쭉 가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인용이 돼요. 자, 인용이 되면 그럼 일단 첫 번째 무슨 효력이 발생을 하냐면 인용을 통해서 만약에 취소 재결이 나왔다라고 해볼게요. 재결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럼 첫 번째 행정청이 다시 가서 을한테 자, 이 처분을 취소합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취소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재결에 의해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재결에 의해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가 되죠. 그러니까 이 재결이라는 것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시키는 그런 효력이 형성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시킨다라고 형성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형성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재결로 인해서. 그다음 두 번째. 자,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가 되면 그 영업점에서
을만 영업하나요? 아니면 수많은 손님들도 와가지고서 물건 사고 팔고 할 수 있나요? 수많은 손님들도 이제 영업 정지가 아니라 영업할 수 있는 곳이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영업 정지 처분이 취소가 된 것은 그 을에게만 미치는 효력이에요? 아니면 제3자에게도 미치는 효력이에요? 제3자에게도 미치는 효력이죠. 자, 그래서 제3자에게도 이제 미친다라고 해서 이 형성력은 그 자체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되는 힘이기도 하고 그 형성은 그 사람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이런 취소 재결이 나오게 되면 자, 이 취소 재결로 인해서 지금 취소된 게 만약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라는 사유로 우리가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는데 그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사유로 똑같은 동일한 처분은 행정청이 못하죠. 그래서 이 취소 재결은 위원회가 한 판단이지만 그걸 똑같이 못한다고 해당 행정청이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게 돼요. 그런 구속을 뭐라고 해요? 기속력이라고 하죠. 자, 기속력이라는 효력이 발생하게 돼요. 또 뭐 더 많이 있지만 세 번째는 만약에 이게 소송이라면 판결이 확정됐을 때는 기판력이라는 것도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이미 기자니까 이미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1차 수업도 아닌데 이거 하기는 좀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자,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이게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이 영업정지 처분, 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나는 영업정지를 했거든요. 며칠 영업정지를 했으면 그동안 손해가 있었죠. 손해가 있으니까 이걸 갖고 이제 국가배상을 갈 거예요. 국가배상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 국가배상이라는 그 민사법원에서는 자, 이 위법한 거를 다시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소송에서 위법한 게 이미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위법하다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민사법원은 위법한 건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국가배상의 다른 요건인 뭐 고의과실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의 직무행위라든지 뭐 등등을 판단하는 거지 그런 걸 판단하는 거지 위법한지는 판단할 필요 없죠. 또는 행정청이 민사법원에 가서 얘는 위법하다고 했지만 사실 적법한 거예요라는 여기에 모순되는 주장도 하지 못하겠죠. 자, 이런 걸 기판력이라고 하는데 행정심판은 기판력이 발생할까요? 왜 발생하지 않냐면 자, 행정심판을 했어요. 심판을 해가지고선 만약에 인용이 됐다고 해볼게요. 됐다고 하면 거기 그 뒤에 이제 행정소송에 가서 인용됐으니까 위법한 거예요. 행정소송에서 적법함을 주장하지 못하면 소송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심판에 있는 그 판단이 후소 법원에서 모순되는 주장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판력이라는 거는 심판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자, 물론 형성력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지만은 나머지는 뭐 나올 거 없고 형성력도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주로 우리 시험은 기속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속력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거고 자, 그런 기속력이라는 거는 지금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동일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거부 처분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자, 거부 처분은 신청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거부라는 처분을 없애게 되면 신청한 상태가 존재하는 그런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거부는 못하지만 아무튼 신청에 따른 재결의 취지에 맞는 처분을 해야 되는 어떤 의무. 그래서 그거를 재처분 의무라고 하죠. 이런 재처분 의무가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기속력은 크게
반복해서는 안 된다. 동일한 처분을 다시 동일한 사유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복 금지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정한 처분에 대해서는 재처분을 해라라는 어떤 재처분 의무, 이런 것들, 또는 결과 제거 의무도 있지만 그런 의무가 발생을 하죠. 자, 그런 의무가 발생을 했을 때 재처분을 안 하고 배째고 있으면 행정청이, 그러면 심판위원회는 이제 직접 처분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일정 배상 또는 즉시 배상을 명하는, 너 안 하고 있어? 그럼 배상해 돈 물리는 간접 강제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큰 심판의 테두리라면, 줄기라면, 그러면은 이렇게 행정심판을 이쪽으로 와서 다시요.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여기까지 해서 행정심판 청구했죠. 청구를 했으면 청구한 뒤에 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임시적으로 좀 우리가 어떻게 그냥 잠깐이라도 뭔가 나한테 좀 도와줘. 일단 구제는 아닌데 가구제로서 뭐를 해줘라는 걸 요청할 수 있는,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구제 신청할 수가 있고, 이 가구제 방안으로 행정심판법은 이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이라는 거를 두고 있죠. 처분이라는 걸 두고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물론 행정심판 뭐 마지막에도 또 할 것 같아요. 10일의 마지막에도 또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기본이론 때도 했을 테고, 그 다음에 핵심 요약 때도 맨 시작할 때 했나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끝날 때는 확실히 했고, 근데도 또 했는 이유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사례 문제가 어차피 나온다고요. 사례 문제가. 자, 사례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 지워도 되죠? 자, 맨 끝에 사례 문제가 길게 써져 있고 맨 밑에 써져 있는 게 이제 묻는 물음이에요. 물론 꼭 이렇게 묻는다는 그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물음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합니까? 뭐 적법한지를 검토하시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테고요. 두 번째, 행정심판 청구한 그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합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세 번째, 자, 행정심판 청구는 인용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행정심판에서 인용 재결이 나왔습니다. 인용 재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했고, 그 처분 A라고 할게요. A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다음 다섯 번째 똑같아요. 행정심판 인용 재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거 좀 안 예쁜데? 뭐라고 쓸까요? 행정청이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한가? 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위원, 나는 뭐 이게 청구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구제 방법에 대해서 쓰세요. 뭐 이런 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자, 심판 청구했습니다. 근데 재결 전에 이제 뭐 A 청구인이 행할 수 있는 구제 수단에 대해서 쓰세요. 또는 재결 전에 어떤 구제 수단에 대해서 쓰세요. 참 나올 수 있는 거는 물론 이 안에서 이제 청구의 적법이 아니라 요즘 트렌드라면
분설령 1에서 그냥 대놓고 대상 적격에 대해서 쓰세요. 대놓고 청구 기간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 쓰세요. 뭐 이렇게 그냥 아예 대놓고 논점을 물어보는 경우가 요즘 트렌드긴 해요. 요즘 트렌드긴 한데 그렇게 대놓고 묻는 거는 우리가 논점 찾을 게 어렵지 않죠. 그럼 대놓고 물었으니까 그게 논점이지 뭐. 그죠? 근데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가 논점인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넣고 들어가면 돼요. 자,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합니까? 뭐가 논점이에요? 뭐가? 이게 그 써져 있는 거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중에서 뭐예요? 요건을 판단해 보라는 얘기죠. 행정심판 요건을 판단하는지 보라는 얘기예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합니까? 이거 뭐가 논점이에요? 예, 써져 있는 게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그때그때 틀려지겠지만 처분의 위법 적법을 판단해 보라는 얘기예요. 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아니면 행정법 일반 원칙에서 벗어났는지 아무튼 등등 우리가 본안을 판단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되겠습니까?는 1번, 2번을 합쳐서 다 판단해 보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요? 요건에 대해서. 이거는 본안에 대해서. 이거는 요건과 본안에 대해서. 을 판단해 보라는 얘기겠죠. 당연히. 그죠? 자, 심판 인용 재결이 나왔습니다. 라는 문구가 딱 들어오면 그러면 논점은 둘 중에 하나예요. 기속력이 논점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직접 처분 간접 강제가 논점이겠죠. 직접 처분 간접 강제가. 근데 자, 뭐를 했다. 행정청이 뭐를 했다라고 하면 반복 금지 의무라는 기사동이라는 뭐예요? 지금 기속력이 논점일 때가 많겠죠. 물론 재처분 의무가 논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태까지 나온 역대 시험을 본다면 이때는 기속력이 논점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인용 제기에 나오면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죠. 발생을 하는데 행정청이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그때 버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하면 그것도 재처분 의무 기속력이 되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구제 방법을 쓰세요라고 하면 뭐예요? 그럼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겠죠. 간접 강제. 강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 재결 전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고 재결 전에 구제 수단이면 그러면 다시 또 행정심판 청구는 아닐 거 아니에요. 행정심판법상 심판 청구를 했고 그거 말고 구제수단을 쓰래요. 뭐예요? 가구제겠죠. 가구제. 집행정지 임시처분을 쓰라는 얘기겠죠. 그죠? 요거 쓰라는 얘기겠죠. 되셨어요?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물론 시험 문제가 다 이렇게 나온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콕 집어서 낸다던가 아니면 첫 주변을 낸다던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논점을 찾아야 되는 문제들은 결국 뒤에 있는 물음이 뭐 요거랑 비슷하게 써져 있겠죠. 그래서 한 번만 하고 지울게요. 한 번만. 자,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합니까? 뭐예요? 요건에 대한 판단이에요. 요건에 대한 판단. 그죠? 자, 그 다음에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합니까? 그럼 본안에 대한 판단일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요건 판단과 그 다음에 본안 판단도 같이 해보라는 얘기겠죠. 자, 행정심판 해서 인용 재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어쩌고 써져 있는 거를 판단하라는 거는 기속력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구제수단이 뭐냐고 뭐 이런 식으로 썼다면은 직접 처분 간접 강제거나. 됐죠? 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했는데 재결 전에 뭐 급박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빨리 뭘 해야 되고 자, 재결 전에 어쩌고 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건 가구제겠죠. 가구제. 그죠? 가구제 집행정지하고 임시처분.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행정심판의 대상이 만약에 거부처분이면 거부처분이 임시처분이겠죠. 근데 거부처분이면 임시처분만 답안했어요. 임시처분은 집행정지가 안 될 때 우리가 보충적으로 하는 게 임시처분이죠. 그죠? 그러면 집행정지가 안 된다는 걸 써주고 그리고 안 되니까 임시처분 이렇게 들어가야 돼서 집행정지 임시처분을 써야 되지만 답은 임시처분인 거죠. 그죠? 자, 그 정도 그렇게 하고 그 정도 하고 이제 교재로 들어갈게요. 교재로 들어가면 자, 행정심판 종류예요. 요 옆에 죄송한데
제가 기출은 뺄 거고 기출은 이제 핵심 요약 때도 하고 기본 때도 하고 막 지겹게 여러분들 안 지겨울지 모르겠지만 전 좀 지겨워서 그러니까 뭐 필요한 부분은 좀 볼 거예요. 필요한 부분은 볼 건데 그 필요한 부분이 한 2군데가 3군데밖에 없어가지고서 2군데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답 지나가니까 페이지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제가 원래 처음에는 뭐 이게 영상 화면을 만들었을 때는 그냥 심판법이 다 끝나고 이 다음 파트가 이제 종합사례니까 종합 사례를 쭉 하면서 다시 또 복습도 좀 해보지라고 해서 그냥 이 교재 순서대로 나가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해당되는 파트가 나오면 심화 판례를 좀 볼 거고 심화 판례 들어가기 전에 종합 사례의 어떤 문제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진도 나가다가 갑자기 뒤에 중간에 있는 종합 사례 표현을 막 보다가 막 이렇게 교재가 좀 왔다 갔다 하면 좀 죄송한 걸 막 공부하기 싫고 막 그러죠. 예. 교재 왔다 갔다 안 해도 근데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좀 정말 죄송한데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를 제가 최대한 써놓긴 했고 비송사건 절차법부터 그러니까 행정사법부터는 뭐 왔다 갔다 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 페이지를 제가 안 쓰긴 했는데 자 그래서 일단은 볼게요. 행정심판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무효등 확인심판을 이렇게 길게 외울 필요 없어요. 처분의 무효 등을 확인하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처분의 무효, 유효, 처분의 효력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존재, 부존재 이렇게 확인하는 심판인데 그냥 처분의 무효 등을 확인하는 심판이다 이렇게만 그냥 외우시면 되고 근데 취소 심판하고 의무이행 심판은 좀 정확하게 외워줘야죠. 그래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죠.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정심판이에요. 뒤에서 할 거니까 필기하실 필요 없고 자 위법 부당한 처분을 인용하면 취소 심판은 인용 재결이 뭐가 나오죠? 취소 재결이 나온다거나 변경 재결이 나온다거나 변경 명령 재결이 나오게 돼요. 그죠? 자 보통 이런 것도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보통 조금 깊게 들어가면 자 취소 재결은 어렵지 않죠. 영업정지 처분 그거 잘못됐어요. 영업정지 처분 취소한다. 그죠? 자, 근데 위법한 사람, 위법해요, 이 사람. 위법한데 지금 너무 과해요. 영업정지가 너무 과해요. 3개월이 너무 과해요. 그러면 심판이니까 3개월보다는 그냥 2개월로 해라. 그래서 일부 취소할 수도 있고 또는 정보공개에서 많이 나오죠. 정보공개에서. 정보공개는 A, B, C 정보 공개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다 전부 비공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A는 공개할 수 있는 건데 왜 A도 공개 안 하고 전부 비공개했어? 이럴 때는 우리가 행정 절차론에서 뭘 배워요? 부분 공개란 걸 배워요. 그럼 부분 공개 결정도 결국 일부 취소 결정을 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일부 취소 결정도 행정심판, 소송에서는 그거는 그냥 취소 판결에 들어가는데 행정심판에서는 변경 재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처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하라. 이렇게. 왜냐하면 소송은 일부 취소라는 게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법원이기 때문에. 행정청, 법원 이렇기 때문에 일부 취소가 정말 그 부분을 조금 취소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직근 상급기관에서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막 변경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3개월을 2개월로 변경하라. 그게 취소 재결, 일부 취소 재결이지만 변경 재결 쪽으로 우리가 포섭을 시켜요. 그냥 한번 그냥 들어두면 돼요. 들어두면 됐어요. 그냥 흔하게 얘기하는 변경 재결은 어떤 것들을 변경 재결이라고 하나요? 제가 많이 했지만 영업정지 처분 대신에 과징금으로 전환해라. 그러니까 영업정지 3개월. 근데 3개월 그냥 영업하고 3개월치 매출액을 네가 과징금으로 내라.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지 처분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되겠죠. 그죠? 또는 과징금으로 변경해라라고 하면 변경 명령적이 재결이 되는 걸 테고. 자, 아무튼 취소 심판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 심판이에요. 무효등 확인 심판은 당연히 무효등을 확인하는 행정 심판이고요. 의무 이행 심판은 똑같이 위법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 이행이죠. 일정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의무를 이행하도록 판단해 주세요라는 거기 때문에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의무이행심판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챕터 2로 가면 요거는 외워두세요. 왜 외우냐면 지금 사례 문제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요즘엔 트렌드는 아니에요. 요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아까 1번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청구가 적법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뭐가 논점이라고 했어요? 요건이 논점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중에 이렇게 뭐라고 써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써져 있는 걸 봤더니 논점이 청구인 적격과 만약에 청구 기간이 논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번의 논점의 정리를 자, 쭉 길게 써 있고 청구인 적격에 대해서 논하세요 라고 하면 그냥 청구인 적격 쭉 쓰면 돼요. 근데 쭉 길게 써져 있고 청구의 적법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라고 물었다면 일단 요건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청구인 적격이 문제됩니다 라고 써주시는 게 예쁘겠죠. 그래서 요 논점의 정리에서 일단 요 부분을 다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청구인 적격을 검토하겠습니다. 하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덧붙여 주면은 점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외워 주시는 게 예뻐요. 자, 그래서 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심판 대상으로 처분이나 부작이고 그다음에 청구인 적격이 있고 현실적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피청구인 상대로 청구 기간 내에 그리고 재심판 청구 아닐 것. 이런 요건은 우리가 문구는 뭐 그대로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은 들어가야 될 건 다 들어가야 돼요. 지금 첫 번째 뭐였어요? 다른 법률에 구제적 조처가 없다. 재심판 청구 아니다. 뭐 1번하고 끝에 거 이렇게 먼저 쓰고 그다음에 처분과 부작이라는 대상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는 그런 청구인 적격을 갖고 있는 자가 현실적 구제 필요성이 있을 때 피청구인을 상대로 청구 기간 내에 청구한다라고 해서 좀 들어가야 될 거 있잖아요. 그런 요소가 그냥 들어가 있으면은 점수는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거기까지가 이제 문제 2고 그다음에 15페이지 대상 적격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죠. 쉬는 시간을 갖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